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 대통령 역사상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금 전 기자회견에서 어제 못다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본인은 혐의에 대해 결백하고 바이든이 저지른 불법 재판이며 판사는 진짜 악마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입막음 재판에서 34개 모든 혐의에 대해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나라는 이 판결에 대해서도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반은 판결이 옳다고 하고 반은 마녀사냥이라고 믿습니다. 항소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범죄인과 같은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치욕은 느끼겠지만 어젯밤 기금 모금 사이트가 다운될 정도로 선거 기금은 많이 모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논란이 있을 만하고 항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연방 기소가 아니기 때문에 바이든의 법무부가 개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소한 뉴욕 검사가 불륜 혐의를 선거자금법 위반으로 난해하게 엮어서 선거자금법 위반 판결을 이끌어냈기 때문입니다. 부부끼리 해결할 일로 정치판을 벌렸다는 비난도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당장은 데미지가 적을 것이고 오히려 재선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 전문가들의 예상도 허무해 보입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유권자가 판단하게 됩니다. 미국의 억만장자들은 배심원들과는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판결인데 이유는 트럼프가 무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건 상관없습니다. 돈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돈 때문입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유죄 판결을 계기로 세계 각 나라의 대통령이 감옥에 간 사건들을 또 되돌아봤습니다. 한국도 빠지지 않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좋아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PCE는 4월 달에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4월의 물가는 한 달 전에 비해서 0.3% 올라갔고 1년 전에 비해서는 2.7% 상승해 3월과 상승폭이 같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방어 목적이라면 미국 무기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경을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또한 논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어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유죄 판결이 나오고 웹사이트부터 바로 이제 업데이트가 됐는데 그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이 있은 뒤에 잠깐 얘기했었던 때와 오늘 아침과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우선 말한 길이가 달랐고 트럼프 전 대통령 어제 말의 내용은 굉장히 강도가 높았지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가라앉은 분위기, 그에 비하면 오늘은 조금 원기를 회복한 것 같은 그런 그 분위기입니다. 이제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34개 중범 혐의로 배심원의 만장일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최초로 형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역사적인 거죠. 역사적이지만 슬픕니다. 완전히 반은 옳다고 하고 미국의 사법 시스템이 살아있구나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반은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는 모든 말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십 년 동안 법적인 문제에서 어떤 전과 기록이 없었던 법원은 누구보다도 많이 드나들었지만 뭐 본인이 아니라 이번처럼 직접 본인이 간 게 아니라 이제 그 변호인들이 대신 갔겠죠. 그래서 그런데도 수천 케이스의 소송 건수에서 한 번도 전과자가 돼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별명이 테프론 트럼프잖아요. 프라이팬 이렇게 달라붙지 않게 하는 그런 것에 비유를 해서 그 테프론 트럼프가 결국은 34개 처음에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요. 첫 번째 혐의 guilty, 두 번째 guilty, 세 번째 guilty해서 쭉 34개 혐의까지 다 이런 식으로 guilty, guilty, guilty 이렇게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 겪는 일이었죠. 그동안은 재판이 있으면 연기하고 또 연기하고 해서 이번에도 많이 연기한 것이고요. 다 피해갔는데 결국은
이렇게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미국 시스템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전해드리겠습니다마는요. 최종적인 결정은 유권자가 하는 게 맞고 원래 이 케이스는 유권자에게 맡기는 게 맞다는 그런 얘기들을 민주당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전문가마다 온갖 예상을 합니다. 선거는 치러봐야지 결과를 아는 거고요. 슬픈 것은 결국은 미국이 반으로 갈라졌기 때문만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은 이제 인기 없는 현직 대통령이나 아니면 범죄자인 전직 대통령 두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선택해야지 되고 이번 평결로서 지금으로서는 이게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으로 지지자들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전에 이제 기자회견을 끝냈는데 한 얘기를 조금 들어보시겠습니다. 처음에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망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이민자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아시안 이민자도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나 뭐 정신병원에서 감옥에서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막 와서 미국을 완전히 망쳐가고 있다 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였습니다. When you look at our country, what's happening where millions and millions of people are flowing in from all parts of the world, not just South America, from Africa, from Asia, from the Middle East, and they're coming in from jails and prisons, and they're coming in from mental institutions and insane asylums. 네, 뭐 정신병원에서까지 다 이렇게 오는데 결국은 현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안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뭐 세금을 4배로 올린다던가 뭐 중국이 자동차를 만들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비난부터 했습니다. They want to raise your taxes by 4 times. They want to stop you from having cars with their ridiculous mandates that make it 네, impossible. 세금을 4배 올린다는 것은 사실은 사실과는 다르죠. 이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세금은 연간 그 연봉이 40만 달러 미만인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올리지 않는다 하는 건데 4배를 올린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말을 합니다. 이 혐의 자체가 사실은 모두 사업 기록을 위조했다는 거잖아요. 스토미 데니엘스라는 포르노 배우와 잠을 자고 선거에 나쁜 영향을 안 미치게 하기 위해서 마이클 코엔이라는 픽서 해결사 변호사를 시켜서 돈을 주고 나중에 변상했다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런 걸 절대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잠도 자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상식적으로는 사실은 이건 맞지 않는 거고요. 왜냐하면 배심원들이 34개 혐의에 대해서 잠도 안 잔 사람에게 어떻게 다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만장일치로 12명이. 그래서 이 법률 비용이 맞다. 마이클 코엔에게 준 거 얼마나 유능한 북키퍼가 일을 했는데 하고 이게 이제 무죄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And a bookkeeper, without any knowledge from me, correctly marked it down in the books. A very professional woman, highly respected, she testified, marked it down in the books as a legal expense. So a legal expense. 법률 비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이클 코엔이라는 사람이 이 13만 달러를 돈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이 많은 기부자가 준 게 아니라 이 사람도 본인의 홈 에퀴리 라인 오브 크레딧에서 빼서 13만 달러를 스토미 데니엘스에게 주고 나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받았습니다. 이제 배심원들은 그런 것들을 다 본 거고 그 전에 녹음 기록 같은 것도 많았거든요. 장부 기록뿐만이 아니라 해서 이 여성 스토미 데니엘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성에게도 입막음 돈을 주는 거 이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녹음 같은 것들도 다 청취하고 내린 결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변호사가 아니라 판사가 본인에게 개그 오더 내린 것도 상당히 비난을 했습니다. 아니 미국 역사상 대선 후보로 출마하고 있는 사람에게 개그 오더를 내리는 게 어디 있는가 이런 일은 처음이다라고 말합니다. Now I'm under a gag order, which nobody's ever been under. No presidential candidate's ever been under a gag order before. I'm under a gag order, nasty gag order, where I've had to pay thousands of dollars. 뭐 개그 오더 받아서 돈만 낸 게 아니라 판사가 나를 감옥에 가둔다고 위협을 했는데 그 위협이 아니라 정말 그럴 수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점도 이제까지 대선 후보가 포르노 배우와 잠을 자고 입막음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그 재판 도중에 판사와 검사와 뭐 증인이라든가 배심원이라든가 이런 사람에 대한 정보를 흘리고 비난하고 했었던 미국 대선 후보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이 말은 별것 아닌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물론 잠도 못 잤을 테고 요즘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수를 엄청 많이 합니다. 후앙 멀천이라는 판사의 이름을 잘못 부른 것 같아요. 마션이라고 저는 들렸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Judge Marchand, who was responsible for another case. That was 여기 이제 이 후앙 멀천 판사가 결국은 굉장히 really devil이라고 really devil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이 대통령 정치 선거의 시절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화면에 왼편과 오른편, 왼편에는 루저다라는 그런 그 팻말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오른편에는 guilty, 유죄다 하는 그런 그 팻말을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바이든 현 대통령이나 전부 유권자가 이제는 판단을 할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뭐 법은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는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하는 얘기를 했고 지금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건 나처럼 이렇게 결백한 사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 쪽에서만 꼭 이번 그 판결이 조금 판결이라기보다 검사가 이걸 기소까지 한 것이 무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공화당에서 수잔 콜린스 같은 조금 온건한 사람은 이거 부부끼리의 일을 가지고 이렇게 왔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그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한 사람은 이건 민주주의에 대해서 비민주적인 판결이고 민주당의 역풍 불 거다. 민주주의를 파괴를 해서 민주주의를 구하려고 하다니 뭐 질까봐 민주당 쪽에서 법정에서 이렇게 트럼프를 쫓아내려고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도 오늘은 바이든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이든이 말하자면 꾸민 일이다. 역모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연방 기소가 아니라 뉴욕의 검사가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뉴욕 검사가 문제가 있다는 건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미국의 정의는 죽었다라고 하고 트럼프를 반대하는 사람은 정의가 그래도 살아있네라고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야 원래 열성적이었어. 어제요 소액 기부자로부터 거의 그 3,500만 달러를 모았다고 오늘 캠페인이 발표를 했고 그리고 캠페인 그 W자로 시작되는 기금 모금 사이트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금을 내려고 했기 때문에 다운됐다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예를 들어 뭐 가장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읽는다는 이코노미스트와 애틀란틱이 반대 입장입니다. 이 애틀란틱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의가 살아 있어서 이 테플런 트럼프도 한 번은 오랜 이런 그 재판정을 드나들고 오랜 일을 하다 보니까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전과자가 되네. 뭐 물론 항소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코노미스트는 다른 시각에서 봅니다. 그리고 원래 이 케이스는 좀 이렇게 선거자금 위반까지로 갈 수 있는가 그 뉴욕의 검사가 이런 것에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 많거든요. 저는 이코노미스트 지적을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장의 데미지는 적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범이라는 게 과장됐다. 뉴욕에서는요. 이게 전부 34개가 결국은 선거법을 위반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런 거지만 혐의 그 내용 자체는 전부 뭐 장부 위조 이런 비즈니스 기록에 대한 비즈니스 기록 사기 혐의거든요. 그런 것은 뉴욕이 비즈니스 천국이잖아요. 경범입니다. 경범인데 이 경범을 중범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리고 경범은 이미 2019년이면 이거는 공소시효가 지난 거거든요. 중범으로 이끌기 위해서 다른 의도가 있었다 하는 것을 붙여야지 되는데 그 다른 의도라는 것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선거자금법 위반이다. 이렇게 조금 과장되게 그 범죄를 부풀렸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새로운 게 안 드러났습니다. 단지 마이클 코엔이라는 사람이 트럼프와 열심히 일하다가 본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받을 때 트럼프가 외면을 했단 말이에요.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진실이 이거다 하고 불어버린 거지 새로운 것들이 재판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이 기소한 검사가 상당히 당파적이다 하는 거거든요. 이 당파적인 게 엘빈 블레그 검사가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에서 경범인 것을 이렇게 다른 주장을 해서 중범으로 기소를 했는데, 근데 이 검사가요, 선거에서 이길 때 나야말로 뉴욕 사람들이 리버럴 하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공약에 따라서 이 엘빈 브래그 검사에게 투표한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사람이 다 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검사로서의 이력을 보자면 이 복잡한 케이스를 어쨌든 지난 몇 주일 동안 배심원들에게 아주 세심하게 쉽게 설명을 해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거의 이거 빨리 나온 판결이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했으니까 검사로서는 그렇지만 민주당에는 이 검사가 어느 정도 이제 부담은 줬다는 거죠. 부담은 줘서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는 이코노미스트 표현에 따르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기회로 삼아서 온갖 것을 다 할 수가 있다. 부분적으로 논쟁이 있는 그 같은 혐의와 기소와 판결이었기 때문에 온갖 것을 아주 본인에게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검사가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거죠. 누구도 법 위에 뭐 공평하다, 법 위에도 없고 아래도 없다. 이게 아니라 이거 좀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뭐 그 기소 건수를 만들었을 수도 있어라고도 민주당에서도 생각하는 사람 많고 오늘의 미국에서도 여러 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하겠죠. 근데 이 항소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항소 결과는 선거가 끝나기 전에는 결정되지 않습니다.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은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투표를 해야지 되고, 트럼프 전 대통령 이코노미스트 표현대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사람은 본인이 막 마녀 사냥이다, 전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랑 잔 적도 없고 돈 준 적도 없고 편견이 있는 판사와 검사와 배심원에 의해서 나는 정치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항소에서 이러한 것들도 지금까지 선례가 없으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길 수도 있다. 그래서 트럼프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고, 무당파 가운데서도 지난번에도 트럼프가 어려웠었던 것이 여성 유권자입니다. 제가 여성 여러분들께 여쭤보겠는데요. 여성 여러분들께 여쭤봅니다. 그리고 남성 여러분들은 그런 그 배우자 파트너가 있다는 상황에서 들어주시면, 여성이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할 때입니다. 남편의 보호, 케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때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것도 참기 힘들죠. 그러니까 멜라니아 트럼프가 한 번도 저기에 안 나간 겁니다. 오늘 이방카 트럼프 처음으로 이 일에 대해서 입을 열었는데요. 오빠들과 여동생은 뭐 법정에도 갔지만 이방카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서 이 판결이 잘못됐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Dad, I love you. 이거였거든요. 멜라니아 트럼프는 얼씬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 재판 과정에서 결국은 배심원들이 받아들인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돈을 안 줬다고 하지만 돈을 준 이유가 와이프, 멜라니아 트럼프가 알면 어떡할까? 이 멜라니아 트럼프를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에게 표를 안 줄 수도 있는 여성 유권자들을 위해서 이 허쉬머니를 지급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여성 유권자들이 바라보는 이거 남성들과는 완전히 totally different view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그럴 때 그러면 도시 인근에 교육 좀 받은 여성 유권자들은 이 케이스를 가지고 좋아할까 나빠할까? 이거는 좀 영향이 조금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네이트 실버라는 여론조사에서 아주 그 전문가죠. 그 사람이 지적하는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약간 앞서가고 있잖아요. 이게 약간 앞서가는 것은 정말 어디서 조금만 삐끗해도 굉장한 그 큰 차이를 벌일 수 있는 건데, 선거에서 트럼프가 또 앞서가는 층이 엊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백인이 아닌 유권자, 백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백인이 아닌 소수인종 유권자, 그리고 특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 뭔가가 싫어서, 바이든이 싫어서 하는 뭐 이스라엘 이슈가 됐던 경제 이슈가 됐던 그런 젊은 유권자와 백인이 아닌 유권자,
민주당 쪽에 좀 가까운 이런 사람들 것을 많이 지난번 선거보다 흡수해서 지금 바이든에 비해서 뭐 1%에서 5%, 6% 크게는 이 정도까지 앞서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봤을 때 민주당 쪽에 가까우면서 젊거나 백인이 아닌 사람들은 트럼프가 이 일로 유죄 판결을 받을 때 그에게 투표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더 투표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또 어차피 공화당 쪽에 가까운 사람이고, 근데 지금 트럼프가 이기려면 민주당 쪽에 가까운 사람들을 무당파라도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선택을 해야지, 그런 사람의 선택을 받아야지 되기 때문에 이게 꼭 트럼프에게 오히려 좋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은 이 뉴욕의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는 거의 찌그러졌습니다. 엘빈 브래그 검사가 근데 그를 꽃으로 피워준 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그렇게 되고 처음에 이겨서 대통령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오바마 때 많이 자리도 깔아놓고 한 그런 경제를 어떻게 정말 운 좋게 취임하자마자 그달부터 경제가 엄청 좋아졌고, 그렇지만 코비드 때문에 경제가 엄청 나빠지고 그런 등등의 이유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중간 선거에서도 떨어지고 또 재선에서도 실패하고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선 사람들이 트럼프를 좀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엘빈 브래그 검사가 그를 이런 남녀 문제로 기소를 하고 나서 다시 이건 너무하네 하면서 트럼프 쪽으로 사람이 붙은 거죠. 트럼프를 정치적으로 살려준 사람은, 트럼프는요 엘빈 브래그 검사에게 고마워해야지 돼요. 그전에는 끝났다 하고 사람들이 전부 론 디센티스 쪽으로 박스도 월스트리트저널도 전부 몰렸었잖아요. 사설도 써주고 인터뷰도 엄청 많이 해주고 하루에 몇 번씩 해주고 그랬는데 이 검사의 이 기소로 인해서 트럼프를 살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결국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분명한 건 정치적인 분열, 미국 사회에서 이런 그 슬픔의 어떤 뭐 음악 소리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분명하게 널리 퍼지는 거고, 선고는 7월 11일에 후앙몰천 판사가 한다고 했고요. 뭐 감옥에 갈 확률은 없겠죠. 지금 각 혐의당 34개 혐의가 각각 4년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뭐 합쳐서 맥시멈 4년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나이도 많고 전직 대통령이고 범죄 기록도 없고 그리고 폭력 범죄도 아니고 한데 이걸 감옥에 보내겠어요. 뭐 집행유예라든가 가택연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고 보고, 그게 공화당의 전당대회가 시작되기 나흘 전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7월 11일 아침 10시에 선고를 할 거고요. 그 전에는 트럼프는 중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이제 보호관찰국과 인터뷰를 하고, 그러면 뭐 심리학자들과도 인터뷰해야지 되고요. 소셜 워커하고도 내 형량이 왜 낮아야지 되는가 이런 것 막 구차하게 설명을 해야지 되고, 항소 준비를 하겠지만 항소는 뭐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3개 혐의가 더 남았잖아요. 그 의사당 폭동 사건, 기밀 서류, 그리고 조지아주 이건 남았는데 지금부터 미국은 불확실성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검사에 의해서 살아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권자에 의해서 진짜 이 트럼프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기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잠시 뒤에는 오늘 뭐 주요 신문의 탑 뉴스를 전해드릴 텐데, 이런 날은요 여러분들께서 그 뉴스를 섭취하실 때 어차피 지금 들으시려고 틀어놓으신 뉴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왜 이 이슈가 계속되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잠시 뒤에는 라디오지만 오늘 미국의 각 신문의 일면을 말로써 풀어드리려고 하거든요. 굉장히 다른데 다수는 다 기티입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신문의 그 프론트 페이지가 있거든요. 아주 창의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창의적인 것 하나 있고, 그리고는 세계 각 나라, 지금 세상이 이상해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유죄 판결을 받고 뭐 감옥에도 갔다 오고 이런 사람들이 다시 최고 자리에 오르는 나라들이 전 세계 나라 가운데서 반 정도는 되는데, 그게 요즘에는요 무슨 저기 후진국, 보통 누구나 다 후진국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뭐 프랑스, 한국 다 포함되잖아요. 이스라엘.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뭐 미국의 주요 신문 일면 전부 여러분들 짐작하시죠? 그런데 오늘 신문은 특징이 있습니다. 헤드라인이 다 짧습니다. 아주 짧아요. 그리고 모두 같습니다. 거의 같거든요. guilty, 유죄, G-U-I-L-T-Y.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신문이 대체적으로 일면에 이제 많은 것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중요한 뉴스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보통 아주 가장 평이한 편집이 사진 싣고 왼쪽에도 탑뉴스 하나, 오른쪽에도 하나, 그리고 중간 아래 또 아주 아래 이런 식으로 막 대여섯 개 정도는 배열을 하거든요. 각 다 다른 이슈죠. 근데 오늘은 거의 모든 신문이 다 딱 그 통을 털어서 하나의 이슈로 뉴욕타임스도 guilty. 그래서 배심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 34개 모든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했다. 뭐 보스턴 글로브도 똑같아요. 이게 보스턴 글로브인지 뉴욕타임스인지 잘 그 표시가 안 날 정도 guilty 하고 트럼프가 첫 번째 전직 대통령 중범 유죄 판결을 받은 하고 사진들도 거의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때 뭐 밝게 웃는 또 막 에너지가 많은 이런 사진을 실겠어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월스트리트 저널로 가면은 아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은 더 눈이 감겨져 있네요. 트럼프가 유죄로 그 판결을 받았다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워싱턴 포스트도 조금 다르네요. 똑같아요. 똑같긴 똑같은데 뉴욕타임스와 거의 같은데요. 사진을 가운데 싣고 오른쪽 왼쪽에 다 이제 트럼프 found guilty, guilty 판결을 받은 거죠. 근데 뉴욕 워싱턴 포스트는 드러지 리포트와 조금 비슷합니다. 그 위에 어떻게 돼 있냐면요. 1, 2, 3, 4 34개잖아요. 그 혐의 1, 혐의 charge 1, charge 2 이렇게 해서 34개를 쫙 써놓고 거기에 전부 guilty라고 빨간색으로 도장을 꽝꽝꽝꽝 34개를 다 찍었습니다. 이건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판결이다. 이제 2016년도 워싱턴 포스트가 역시 정치신문이니까 2016년도 선거에서 불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했던 그런 일에 대한 그 판결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도 어쩌면 이렇게 똑같아요. 다 이제 guilty라고 써놓고 가운데 사진 놓고 양쪽에 기사 쓰고 트럼프 guilty on all count 모든 혐의에 대해서 다 이렇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시카고 선 타임즈는 조금 다르네요. From Commander in Chief에서 통수권자에서 유죄가 된 중범죄자가 됐다.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눈을 이렇게 밑으로 한 그런 모습을 실었고요.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를 그 데일리 뉴스는 이게 뭐라고 썼느냐면은 굉장히 창조적이긴 하네요. 트럼프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강하게 그 all account에 대해서 guilty를 받았는가, 얼마나 강한 자가 얼마나 큰 그 죄를 저질렀는지 뭐 이런 정도로 할까요? 그런 식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표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지금 그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뉴욕 데일리 뉴스와 뉴욕 포스트입니다. 둘 다 뉴욕에서 발행되는 타블로이드 신문인데 뉴욕 포스트는 그 루퍼트 머덕의 소유고요. 뉴욕 데일리 뉴스는 guilty 아주 간단합니다. 뒤에 좀 검은 그런 바탕에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만 앞으로 놓고는 guilty 자가 아주 크게 잘 보이게 하얀색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뉴욕 포스트는요. injustice 이건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이라는 거죠. 이렇게 injustice라고 제목을 뽑은 것은 제가 보고 있기로는 제가 오늘 신문 프론트 페이지를 진짜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요. 수십 개 이상을 봤는데 이쪽 로스앤젤레스 쪽부터 마이애미 쪽 것까지 injustice 이렇게 제목을 뽑은 것은 뉴욕 포스트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루퍼트 머덕의 신문은 적어도 이거 하나는 월스트리트 저널 사설도 이건 부당한 판결이라고 그런 사설을 실었고요. 루퍼트 머덕은 지금 트럼프 쪽으로 도른 겁니다. 확실히 돌았어요. 왜냐하면 루퍼트 머덕의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가 팍스라든가 굉장히 이제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는 광고주들도 다 부자고요. 트럼프의 세금 감면 이걸 굉장히 쫓아가야지 되기 때문에 무조건 공화당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든일 수는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전에 론 디센티스도 지지를 해보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니키 헤일리 쪽도 조금 간을 보다가 다시는 둘 다 떨어져 나가 버렸으니까 또다시 이 트럼프에게 돌아온 겁니다. injustice.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래도 이 정도까지 표현할 수는 없는데 신문에 명성이 있지 해서 사설로 점잖게 썼는데 injustice 이건 비공정함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뉴욕의 배심원들이 도널드 트럼프를 완전히 그 정치적인 그런 힛잡으로 이 사람을 뭐 마녀사냥 비슷하게 정치적인 작업으로 이 첫 번째 이런 그 중범죄로 만들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다르다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것. 하와이에 살고 계신 분들 다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서 하와이에서 발행되는 신문 가운데서 이제 두 개를 보통 보잖아요. 이제 하와이 그 스타 애드버타이저 보면은 트럼프 컨빅티드 다른 매체와 똑같죠, 이건? 그런데 유일하게 하와이의 gardenisland.com 가든 아일랜드라는 신문을 봤는데 저는 이 신문 잘 모르는데 물론 위에 조그맣게 아주 작게 맨 위에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이 있고 guilty 이렇게 표현은 됐는데 이 탑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닌 거예요. 물론 무슨 뭐 가든자가 붙으니까 제가 그 신문의 성격은 대강 알겠는데 뭐 터틀베이가 아주 그 팔렸다는 그 리치 칼튼의 뭐 이런 정치적인 신문이 아니니까 또 그런 곳에서는 이게 전혀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으로 좀 새로웠고요. 그렇지만 블룸버그 뉴스 보면 경제인데 온통 또 all about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혐의와 유죄 판결에 대해서 신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신문은 아니지만 신문은 전부 이렇고요. 제가 앞에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부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악시오스가 세계 나라들이 왜 이러나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나는 대단히 결백한 사람이야. 미국이 지금 지옥 구덩이로 들어가고 있어. 데블 악마 판사와 악마 검사와 뭐 바이든과 이런 사람들 때문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미국뿐만이 아니라 2000년도 이후에 78개 나라 지도자가 임기를 마치고 감옥에 가거나 기소됐다 하는 것을 심지어는 민주주의 국가인 프랑스 그 악시오스의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한국. 1980년도 이후에는 세계의 반의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적어도 뭐 한 케이스 이상 감옥에 가거나 기소되거나 이것도 탄핵은 뺀 겁니다. 탄핵이나 쿠데타는 빼고 그랬다는 겁니다. 거기가 이제 부패 혐의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박근혜 대통령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악시오스도 이스라엘 벤자민 네탄야후 부패 조사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드 실바 부패 그 혐의 받았지만 다시 그 결과를 뒤집고 2023년도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무혐의로 돼서 그 밖에 뭐 파키스탄 전 말레스타인 총리, 아르헨티나 전 부통령 근데 아르헨티나의 전 부통령 대통령도 했고요. 사기 혐의로 유죄를 받았는데도 임기는 치르게 했습니다. 니콜라 사코지요? 프랑스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나서 면책특권 같은 건 있으니까 가택수색 당했잖아요. 두 개의 유죄 2021년도 받았습니다. 판결. 지금 이제 항소 중이고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항소를 하게 되는 거죠. 한국도 박근혜 대통령 24년 징역형에 5년 그 수감되고 나서 이제 뭐죠? 대통령이 사면해 주는 것으로 나왔고 대만의 천수이벤도 2009년도에 뇌물수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니까 룰라만 그리고 룰라 데 실바만 되돌아온 게 아니라 이탈리아의 총리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는 30년 동안을 법정을 드나들었던 사람인데 잠깐 공직 출마가 금지됐던 적은 있지만 86세까지도 계속 정치계에서 힘을 누리고 어떤 나라는 또 그런데 감옥에 안 가려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국가들도 있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부분적으로 그런 면이 있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어제 것은 뉴욕 거니까 본인이 사면 못합니다. 그러나 뭐 항소가 흐지부지 될 수는 있겠죠. 조지아 것도 사면 못하지만 그런 식으로 아프리카가 이게 심하죠. 그래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지금 임기 3선까지 하는 것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선거를 치렀는데 넬슨 만델라의 당이 사상 최초로 과반수를 못한다 하는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전직 지도자를 감옥에 가게 하거나 기소한 국가들은 역시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부패가 아주 심하다는 거죠. 거의 모든 나라의 대통령
뭐 한 사람 빼고 페루의 경우는 한 사람만 빼고 감옥에 가거나 체포되거나 기소됐다는 거죠. 1985년부터 2018년까지. 그리고 멕시코의 그 엔리크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뭐 부패 조사받았지만 기소되지는 않았고, 아무튼 이런 모든 세계 다른 나라의 이러한 것들도 오늘 악시오스가 보도를 했고요. 잠시 뒤에 경제 뉴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의 평결은 뉴욕의 일반 뭐 교사, 엔지니어, 변호사로 구성된 배심원단의 평결과는 달랐고 거기에는 또 의미가 있다는 것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연방준비제도가 좋아하는 그 인플레이션 지표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PCE, personal 이렇게 돼서 이제 P가 되는 거죠. 4월의 제자리 걸음입니다. 한 달 전에 비해서 0.3% 올라갔고 1년 전에 비해서는 2.7%, 3월 달과 같았다는 거예요. 상승은 했지만 3월 달보다 더한 게 아니라 같았다. 그리고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 이거 좋아하는 거죠. 연준이 월별의 인플레이션은 0.2% 내려갔고, 이게 중요한 거죠. 1년 전에 비해서는 2.8% 상승. 이 정도 되면은 비교적 안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원인은 사람들이 소비를 조금 줄였다고 하네요. 개인 소비 지출이 3월 달에는 0.7%나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4월 달에는 0.2% 증가. 그럼 한 달 전에 0.7% 증가였는데 0.2% 증가니까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오히려 이게 줄어든 거랍니다. 0.1%. 그런데 저는요. 메모리얼 데이 때 사람들 돈 많이 쓰고 했으니까 5월 달에는 또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리고 6월 달에 또 이자율 인상 여부 결정할 때 또 생각을 할 거고 그것까지 다 감안을 하겠죠. 인플레이션이 2023년도에 크게 내려간 이후에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소매 업체들도 가격 같은 것들을 많이 내렸고 아무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원하는 대로 연준이 원하는 대로 2%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모습은 있지만 지금은 이제 마구 뭐 올라간다던가 크게 올라간다던가 이런 위험은 조금 없어 보이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 5명 가운데 3명은 미국 경제가 침체 수준이 아닌데도 침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 그리고 어떤 업소, 어떤 커뮤니티는 분명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코리안 아메리칸 그 로스앤젤레스 한인 커뮤니티도 뭐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결코 없고요. 물론 장사 잘 되는 곳도 있기는 있지만요. 아무튼 이런 겁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 항상 인식이 문제니까 미국 경제가 2024년 올해 초에 이제 뭐 조금 성장하긴 했어요. 그리고 실업률도 지금 한 3.8% 정도가 된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예상보다 아무튼 뭐 소비를 조금 덜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조금 위험이 덜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월스트리트의 억만장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다. 블룸버그 뉴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억만장자들의 편결은 나는 그래도 트럼프 편에 서겠어. 아주 그 배심원단과는 다른 아주 그 피프스 스트리트의 호화로운 그 호텔에 딱 모여서 이 자체적으로 편결을 했는데 트럼프가 무죄라는 게 아니에요. 무죄든 유죄든 상관없다. 우린 트럼프에게 돈을 지원을 한다 하는 거거든요. 선택이 그렇다는 건데 오미드 말리크 그 1789 캐피털의 사장 이런 사람은 법 시스템이 막 무기로 쓰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슨 뭐 블랙스톤의 뭐 공동 창업자 이런 사람들도 뭐 세계에서 정말 내노라 하는 부자인데 지금 최근에 그리고 편결 이후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딱 달라붙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34개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억만장자들이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 때문에 그럽니다. 규제를 없애준다니까 그로 인해서 돈을 벌 것이고 트럼프가 세금을 깎아준다니까 바이든과는 반대 방향이라서 좋고 월스트리트는 고귀한 품성이나 고귀한 가치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돈으로 정의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댄 러프킨이라는 투자은행 뭐 도널드 러프킨 앤드 제넷라는 그 투자은행의 공동 창업자가 한 얘기입니다. 월스트리트는 성품이나 가치로가 아니라 돈으로 정의된다.
아무튼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제가 이거 시간이 있어야지 되는데 박수근 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어제 다녀왔거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뉴스가 하나 남았는데요. 저는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있는 박수근 전시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여러분들 서민화가라고 많이 그러잖아요. 제가 무슨 뭐 미술을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미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요. 월요일에 그 노는 날이었잖아요. 쉬는 날이어서 저는 방송하고 나서 갔더니 문이 닫혀서 어제 제가 다시 갔습니다. 다시 갔었던 시점이 트럼프 전 대통령 이 유죄 판결이 나오고 나서 4시 30분쯤이었거든요. 5시에 문을 닫으니까 저는 30분 정도밖에 못 봤는데 그건 그만큼 저도 가고 싶었다는 건데 그게 타운의 EK 갤러리라고 10일가인 것 같네요. 크랜쇼 블루버드에 있는데 올림픽에서 크랜쇼 쪽으로 남쪽으로 한두 블록 가다 보면은 오른편에 있는데 여기서 이 그 박수근 선생님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막 무슨 추상적이고 막 거품이 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본인의 삶에서 삶을 진솔하게 사셨으니까 뭐 여인들, 나무, 목련, 뭐 호랑이도 있고 소도 있고 무슨 물건 팔다가 집에 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한가 그 당시가 뭐 이렇게 뭐 잘 살았던 이런 때도 아닌데 그 남성들이 모여서 있는 이런 모든 말이 다 필요 없다니까요. 아래층에 가면 쭉 그 흑백의 판화고 2층은 실크 스크린, 컬러풀한 그 실크 스크린인데 그 가운데서 보랏빛이 약간 도는 그림들도 있고요. 그냥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왜 뭐 삼성의 뭐 이건희 전 회장 같은 사람이 47억 달러를 주고 사겠습니까? 좋기도 하지만 가치가 있으니까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 한 50점은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쭉 보시면은 여러 가지 그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러는 그 느낌 그리고 기회가 잘 없잖아요. 이렇게 한꺼번에 보는 거. 그래서 LA 그 한인타운입니다. EK 갤러리 그 박수근 오리지널 그 판화 작품들 직접 볼 수 있는 이 전시회 여러분 가시면 좋겠고요. 1125 크랜쇼 블루버드네요. 1125 크랜쇼 블루버드고 혹시 뭐 문의하고 싶으신 것 있으시면 323-272-3399 323-272-3399 알파벳 EK 갤러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많은 작가들도 그렇지만 살아생전에는 그 당시에 막 일본 사람들이 막 유학 가고 할 때 국내파로서 그냥 본인이 눈에 보이는 삶, 그냥 사람들의 삶을 군더더기도 별로 없어요. 그래도 뭐 풍경화도 있고 하던데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그려서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 당시의 생활도 알지만 그냥 그림은 느낌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이 그 박완서 작가가 친구잖아요. 한때 같이 뭐 일을 했었던 적도 있다고 하고 박완서 작가를 좋아하시면 박완서 작가가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이 박수근 이분이잖아요. 나목도 이제 그분을 그린 그런 거고 뭐 두 여인 너무 유명한 저 어렸을 때 엽서에 있었고요. 그리고 무슨 뭐 귀로 같은 뭐 이런 등등의 것이 있죠. 뭐 두 남자 저 처음에 이해 못했었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EK 갤러리고요. 아우 시간이 또 이렇게 됐는지 몰랐네요. 오늘 제가 하나 빠뜨린 미국의 아주 중요한 뉴스가 어제 그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뭐 공식적으로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가 미제 무기로 저쪽 북쪽의 러시아와의 그 국경인 하르키우에서 쓸 수 있도록 물론 아직도 장거리는 안 줍니다. 장거리 미사일 같은 건 안 주고 단거리를 준다는 것은 그 국경 하르키우가 전복되지 않기 위해서 러시아로부터 그래서 준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 그 러시아가 이 얘기를 듣고 무슨 뭐 핵 얘기가 어떻고 이런 것을 만지작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동맹국들도 이거 줘야지 된다. 우크라이나 안 그러면 여기도 뚫려버리고 만다 해서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도 결국은 그 미국 무기를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했고 이런 일이 일어나자 바로 러시아는 하르키우에 있는 5층짜리 아파트먼트를 폭격을 해버려서 사람들 숨지고 그런 일이 있죠. 이거 정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미국은 너무 중요한 세계의 여러 그 결정을 해야지 되는 역할을 하는 국가고 미국 대통령이 그런 자리입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